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그 기소했다 뇌물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가 2억이 넘는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뇌물 액수가 2억 1,787만 원이에요. 2억 1,787만 원. 가을양기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뇌물 액수에 급여가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가 한 6,500만 원 해가지고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그 잡았어요. 검찰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사실은 그 충분히 혐의가 인정이 될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도 약간 조금 제가 보내드린 사진 순서 약간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양형 기준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 보내드렸는데 2억 정도면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 뭐 넘치는 게 돈 아닙니까? 뭐 1조, 2조 옛날 같으면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 금액이 뭐 1조, 2조 이런 돈도 뭐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뇌물죄로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런 거 있을 때 늘 찾아보는 게 양형 기준 아니겠습니까? 양형 기준 보겠습니다. 5번을 볼까요? 5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형량은 훨씬 더 센데 특가법이니까. 그런데 양형 기준 맨 왼쪽이 감경했을 때 감경에도 5년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본형은 얼마냐? 기본형이 7년에서 10년이란 이야기고요. 여기에 가중 요소가 있으면 9년에서 12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최하가 5년형이란 이야기고요. 최하가 기본은 7년에서 10년이고 가중되면 12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얼마 받았다고요? 2억 1,787만 원. 2억 1,787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나누어질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서모 씨 그냥 이름까지는 제 찰스라고 하겠습니다. 영어 이름이 더 쉽겠네. 찰스라고 했는데 서 찰스인데 찰스 서 미스터 찰스가 미스터 서가 받은 금액이 급여가 1억 5천만 원이고 주거비가 렌트비가 6,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뭐 렌트까지야 조금 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그거 빼주자. 그래도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이 얼마라고요? 7년에서 10년까지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감경 요소를 보면 뭐 쭉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담 정도 공무원이 뭐 될 자인 경우 다 아니잖아요.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실질적으로 돈이 안 왔다는 이야기인 거고 뭐 장애인이냐 뭐 뇌물 반환했냐 심신미약했냐 자수했냐 이런 거 전혀 해당이 없어요. 가담 정도 실제 이득이 경미하냐 2억이 넘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준공무원이냐 그거잖아요. 뭐 진지한 반성이 있었습니까? 형사처벌 전력 뭐 전력이 전과야 문재인 대통령 없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진지한 반성이 있었느냐 전혀 없어요. 소환에도 불응하고 그 다음에 조사 기일 좀 협의합시다 무대응하고 출석 요구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심지어 서면 조사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서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지한 반성 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저 감경 요소 중에서는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과가 없다 그거 하나만 있는 건데 가중 요소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요구 이거는 그 문다혜 씨 부부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느냐 여기에 그 사진도 띄워봐 주세요. 백원우 전 의원 여기에 이제 이 내용 그 검찰 보도자료에 보면 민정비서관이 계속 나와요.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했고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때 2018년도 당시에 민정비서관은 누구였느냐? 저분이 이제 백원우 전 의원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렇게 소리 막 질렀던 그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도 했던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민정비서관을 했었어요. 그때 민정수석은 누구였다? 조국 수석이었다. 그 다음에 또 민정비서관하고 특별감찰반장이 계속 그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특별감찰반장이 지금은 조국 혁신당의 핵심 당직자 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조금 전 걸로 좀 돌아와 주세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다. 뭐 누범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가중 요소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2년 이상의 장기간의 뇌물 수수.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니까 2년이 안 되네. 2020년 8월까지였으면 2년 이상이 되는데 2년까지는 안 되네. 그러니까 저 가중 요소는 해당이 없겠네요. 업무 관련성 뭐 높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이 몇 급입니까? 대통령은 급수가 없어요. 3급이면은 과장급이 부의사관이 3급인데 저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3급, 2급, 1급 차관, 장관 넘어서 부총리, 총리 넘어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직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중 요소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본형만 쳐도 7년에서 10년까지 될 것이다. 일단은 그 원칙대로만 하면 물론 이제 그 뭐 법원에서 판사가 형을 어떻게 상정할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쭉 보고 나중에 이제 뭐 공소장을 갖다가 뭐 얻게 된다거나 나중에 판결 나오면 그 판결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막 이것저것 기사들도 여러 개 찾아보고 뭐 막 이것저것 뭐 꿰어 맞춰보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문다혜가 태국으로 갔을까? 아니 차라리 미국으로 갔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딸하고 사위는 미국 유학 갔었단 말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면 그 이해가 되지. 영국도 이해가 돼요. 영국도 뭐 미국, 영국 유학 많이 가니까. 하지만 어떻게 타일랜드로 가지? 태국으로 가지? 제가 태국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그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역사적으로 쭈루룩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이에요. 2016년 2월에 그 문다혜 씨의 그 사위인 찰스 서가 그 취직을 해요. 어디에 취직을 하느냐? 토리게임즈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그 서모 씨는 그냥 이름 다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서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혼해서 더 이상 그 전 대통령 사위도 아니니까. 서모 씨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대학교 후배였어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증권회사 다니다가 서모 씨가 장인어른도 변호사하고 막 출세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나도 변호사 하고 싶다 해가지고 로스쿨 입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다닐 때 그래도 증권회사 금융권에서 월급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그 월급 중에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그 문다혜하고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았는데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려고 해서 우리 남편 로스쿨 가면 나도 우리 엄마처럼 변호사 와이프 하겠네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먹고는 살아야 되는 돈 나올 때는 없고 뭐 시댁에다가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러니까 계속 뭐 이것저것 그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2016년 2월에 그 서모 씨가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그 게임 회사가 토리게임즈고요. 그 토리게임즈에 취직시켜준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국회의원이나 아마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2016년 3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2016년도 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직 전 의원이 그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어요. 2016년에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을 텐데 20대 총선이 있었는데 2016년에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19대 의원 이상직 당시 현직 의원이었을 겁니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어요. 2016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하고 싶은데 계속 더군다나 지역구가 전주니까 그냥 뭐 공천만 받으면 그 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직 의원이니까 공천 받고 그럼 나 재선 의원 될 줄 알았는데 당내 경선에서
그 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었을 텐데 2016년 말에 어떤 일 벌어집니까? 그때 최순실 사태가 딱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에 한겨울에 2016년 말에 그냥 촛불 그냥 쫙 깔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 3월 달에 그때는 3월 10일이었어요. 비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5월 달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5월 달에 이상직 전 의원이 그때는 전 의원이 문재인 캠프에 직능 본부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문재인과 이상직은 왜 친했을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때 초선 의원이었고요. 이상직 전 의원도 19대 때 초선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끼리 이렇게 막 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끼리 그 다음에 뭐 이상직과 문재인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 이상직 전 의원이 2017년 그 대선 딱 지금 같은 그런 때였겠죠. 그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본부장 역할을 맡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 5월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됐어요. 대선에서 후보가 그 당선되자마자 그 시각으로 뭐 그거 없이 중간에 뭐 그 뭐랄까 뭐 이렇게 인터벌 없이 즉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딱 됐는데 그러니까 이상직 그 의원이 할 이야기가 있는 거지. 내가 본부장하고 막 그러면서 그 공이 있다. 그러니까 나 뭐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그때 민정수석 누구였다 조국, 민정비서관 누구였다 백원우,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상직을 어떻게 챙겨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요구했던 건 뭐냐? 장관을 요구했대요. 중기부 장관. 하지만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상직과 같은 악덕 기업주도 드물거든요. 뭐 2015년 지금은 2017년 이야기하는데 2015년에 회사 돈 막 끌어당겨다가 막 그 뭐라 그럴까 배임해가지고 회사 돈 빼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회사 돈 빼돌린 걸 갖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타항공을 그 이상직 의원이 만든 회사가 이스타항공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자금을 빼가지고 그 딸한테 차를 사줬는데 무슨 차를 사줬느냐? 뭐 G80 이런 거 사준 게 아니고 포르쉐를 사주고요. 오피스텔을 갖다가 아주 최고급 오피스텔을 갖다가 구해줬는데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쓴 돈이 53억이래요. 아, 우리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 딸아 미안하다. 나는 우리 딸내미한테 뭐 사줘야 되나? 우리 딸내미한테 레이도 못 사줄 것 같은데 그런데 야 아빠 이상직은 훌륭한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 포르쉐도 사주고 오피스텔 어떤 걸 사줬길래 강남에 아주 무지하게 비싼 오피스텔이었나 봐요. 애들한테 써준 돈이 53억이래. 어쨌든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더라도 아 어떻게 이런 분을 장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안 된다. 장관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꽝 대신 닭으로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준 자리가 어디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중진공.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저기가 중진공인데 중진공 어디에 있다? 진주에 있다. 이상직은 전주인데 중진공은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고등학교 나온 진주에 중진공이 있는데 진주에 있네 뭐 그런 뭐 후진대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 직원이 몇 명이다? 직원이 1321명이에요. 자산이 얼마다? 2020년 기준이니까 지금 더 올라갔겠죠. 자산이 23조예요. 23조. 자산이. 그다음에 그 자회사가 뭐가 있냐? 한국벤처투자가 있어요.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한테 돈 이렇게 막 투자해 주는 데 아니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똘똘한 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그다음에 저기서 그 중진공 이사장 하면 뭐가 되기 쉽겠습니까? 국회의원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진공에서 막
한국 벤처 투자 같은 데를 통해서 뭐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예컨대 제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야. 그럼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콩밭에 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역구 어디가 좋을까? 뭐 여기가 좋겠어. 그럼 여기에다가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그냥 선거 운동이 딱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중진공 이사장 할래? 그러면은 이상직이 처음에는 내가 무슨 중진공 이사장 따위를 갖다가 하냐, 나 더 좋은 거 줘, 더 좋은 거 줘,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청와대에서 이 사람 뭘 모르네, 중진공 어떤 데다 직원이 1,300명이고 자산이 23조고 그 다음에 한국 벤처 투자 같은 데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자회사도 많고 이거 하면 당신 이거 잘만 쓰면은 나중에 정치할 때 도움 될 거란 말이야. 아이고 답답하다. 너 안 할 거면 내가 할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직이 딱 들어보니까 그래 장관만큼은 아니더라도 괜찮겠네 해가지고 그걸 덥석 물었어요. 덥석 물었는데 이상직이 어떻게 중진공 이사장이 됐는가? 여기에 보도자료에 다 나온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 청와대에서 중진공 전임 이사장 있지 않겠습니까? 전임 이사장이 그 썼던 직무수행 계획서를 이상직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기업이나 이런데 임원이나 뭐 대표나 이런데 가려면은 앞으로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방직 같은 거. 그런데 이상직이 뭐 중진공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쓰기 귀찮아. 그다음에 저 같으면 중진공이 만약에 저 중진공 이사장 시켜준다라고 하면요, 진짜 제가 그냥 밤 꼴딱꼴딱 새면서 중진공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관련된 법은 무엇인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만큼 써가지고 그냥 딱 냈을 텐데 이상직은 뭐 그렇게까지 탐탁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 귀찮은데 뭐 없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임 이사장이 써서 제출했던 계획서를 그거 다 중진공에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중진공에 전화하는 거야. 저기 청와대에 거기 무슨 그 행정관인데요. 거기 중진공이죠. 거기 전임 이사장님 직무수행 계획서 써놓은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나한테 메일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직 전 의원한테 의원님 이거 전임 이사장이 쓴 계획서랍니다. 줘. 그럼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띄워쓰기 조금 하고 뭐 자기 이름 좀 바꾸고 해가지고 그 계획서를 갖다 딱 냈겠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래 이렇게 그 중진공 같은데 그 이사장이 되려면 뭐가 있냐면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한 명만 있으면 안 돼. 후보자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돼. 복수로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그 중소기업부 장관이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중진공 이사장이거든요. 중진공 이사장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쓱 보고 이상직 좋지. 나랑 초선 의원 같이 했어. 사람 좋아. 그냥 이 사람 써.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누가 제청을 해야 된다? 장관이 제청을 해야 되고요. 장관도 보니까 뭐 이상직 의원 좋은 것 같아. 어쨌든 뭐 악덕기업주지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원 추천위원회가 걸러가지고 최소한 2명 이상을 장관한테 올리고 그 장관이 보고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그렇게 까다로운 자리. 왜냐하면 자산이 23조라고 그랬잖아요. 직원이 1,300명도 넘는 자리,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직에 대해서만은 전임 이사장 직무수행 계획서를 그냥 찾아서 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보자가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될 때 후보자가 몇 명 있었느냐? 3명 있었대요. 그런데 후보자는 3명인데 인사 검증의 대상자가 됐던 사람은 1명밖에 없었대요. 그게 누구다? 그게 이상직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상직, 정혁진,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홍길동, 이렇게 3명이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같은데 전화가 왔어. 어이구 정 변호사 중진공 이사장 해볼래? 시켜만 주시면은 뭐 제가 다람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그랬는데
감감무소식이야. 뭐 인사검증하려면 뭐 내세요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갖다 딱 하겠죠. 청와대에다가 아이고 저기 행정관님 왜 뭐 저 검증 안 합니까? 당신 안 해도 된대. 그런 거예요. 이상직만 인사검증한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 그냥 짜고 친 고스톱에다가 그야말로 그 형식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만 절차는 형식적으로만 이런 걸 거쳐가지고 2018년 3월달에 드디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런데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한 달 전에 2018년 2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문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가 토리게임즈를 퇴사하게 됐었어요. 그 왜 퇴사하게 됐느냐? 곽상도 의원 사진 있잖아요. 그거 혹시 있으면 좀 그 띄워봐 주세요. 2017년 말 2018년 초 막 이럴 때 그때 곽상도 의원이 저기 뭐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그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분인데 저분이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굉장히 날카롭게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지 문 대통령 사위가 그 토리게임즈라고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왜 토리가 됐느냐? 문 대통령 그 애완견 이름이 토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그 토리게임즈 거기에다가 이상한 일들이 많다. 막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마구마구 쏟아지니까 토리게임즈에서 먼저 시켰는지 아니면 뭐 서모 씨가 그냥 아유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지 2018년 2월 달에 그 서모 씨가 토리게임즈를 퇴사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토리게임즈 퇴사를 했는데 저는 토리게임즈에서 월급 많이 받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토리게임즈에서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많지 않은 뭐 한 300-400 정도 받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월급이라고 하더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 그래가지고 2월 달에 그 퇴사한 다음에 막 그 뭐 문다혜가 바가지를 갖다 그냥 팍팍팍 긁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대통령한테도 아빠 막 그러면서 우리 남편 당신 사위 뭐 지금 이러이러하고 있어요. 아빠 사위가 지금 뭐 잘려가지고 근데 아빠 때문에 잘린 거 아니야? 막 뭐 아빠한테도 뭐라고 그러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그러고 그러게 그냥 증권회사 계속 다니지 왜 당신 로스쿨 간다고 안 다녀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뭐야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이상직이 실질적으로는 뭐 중진공 이사장이나 마찬가지였겠는데 현실적으로 3월 달에 중진공 이사장이 딱 임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내린 거예요. 누가 결단을 내렸느냐? 2018년 4월에 그러니까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건 3월 그 다음 달인 4월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백원우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 밑에 특별감찰반장 그 양반 이름 신모 씨인데 그런데 그 신모 씨의 신모 씨 조국 혁신당 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태국 관련해 가지고 태국은 어떠냐 살기 좋으냐 그 다음에 타이스타젯이라고 있는데 거기 위치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문다혜한테 그 정보를 딱 주는 거예요. 태국이라고 한 나라는 이런 나라고 타이스타젯은 방콕에 어디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제학교 뭐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은 어떤 집이 있고 그걸 갖다가 문다혜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다혜가 어떻게 하느냐 태국을 직접 방문을 해요. 태국을 답사한 거예요. 답사. 그래가지고 국제학교 위치도 확인하고 거기 그 애들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문다혜 씨가 이렇게 그 자기 아들 꼬마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아빠한테 그냥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꽃다발 주고 뭐 그런 사진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런데 그 문다혜가 태국을 직접 답사해가지고 학교는 어디 있는지 맨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다혜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맨션에 반려견 우리 강아지를 갖다 키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결정했어. 태국 가야지. 그래가지고 태국 가기로 결정을 하고 태국으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타이 이스타젯에서 그러면 서모 씨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합시다. 아마 문다에나 서모 씨가 그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냐? 아마 서모 씨가 월급은 이만큼 주시고요. 직급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직이 그대로 그걸 갖다가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월 달에 백원우 비서관 등이 이런저런 그 보고를 받아서 문다혜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인 것 같아요. 똑같은 4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일 것 같은데 4월 달에 누가 그 청와대를 방문을 해요. 누가 방문을 했겠습니까?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요. 아마 이상직 그 이사장이 3월 달에 임명된 다음에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이사장 됐습니다.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인사하러 간 것 같아. 인사를 딱 해서 하러 그 청와대에 간 김에 그런데 이제 아마 문 대통령이 이랬을 수도 있겠죠. 어이구 이사장 근데 사실은 우리 사위놈이 잘렸어. 토리게임즈 잘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맨날 전화하고 난리네. 그럼 뭐 어떻게 방법 없을까? 라고 하니까 이상직 그 이사장이 그 우리 회사가 다 이스타항공인데 그 이스타항공이 타이에다가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근데 거기로 한번 보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한 거 아닌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아니면은 저 문다혜 씨가 아빠 나 태국 가서 살고 싶어. 나 미국도 싫고 영국도 싫고 태국이 좋겠어. 그러면서 그럼 태국 어디 갈 데 없을까? 저기 뭐 이상직이라고 한 사람 타이스타제 이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그 보도자료에 나온 팩트는 뭐냐면 2018년 2월에 서모 씨가 잘렸다. 2018년 3월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 됐다. 2018년 4월에 이사장이 된 이상직이 청와대 방문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 바로 그 4월에 민정비서관 특별감찰반장이 태국 관련해서 막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문다혜한테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직 그거는 청와대는 청와대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2018년 4월에 이상직이 청와대 방문하고 온 다음에 이상직은 누구를 푸느냐? 두 종류를 풀어요. 이상직은 이중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타항공의 오너. 또 하나는 중진공의 이사장. 그래가지고 이스타항공 직원 풀고 중진공 직원 몇 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1321명 2020년 현재 되게 많으니까 중진공 이사장이 저 직원이 태국에도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타 직원도 풀고 중진공 직원도 풀어가지고 야 태국에 좋은 맨션 특히 반려견 키울 수 있는 맨션 어디인지 찾아봐. 그 다음에 태국에 좋은 우리나라 대통령 외손자가 유일한 손자가 왜냐하면 문 대통령한테 그 아들은 결혼 안 하지 않았나? 그럼 손자 없었겠지? 있을 수도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드러난 유일한 외손자가 다닐 만한 국제학교 있나 찾아봐. 그래가지고 이게 딱 세트가 돼가지고 민정비서 이게 보니까 이스타 직원과 중진공 직원들이 태국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갖다 쫙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관장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 비서관과 반장은 문다혜 부부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다혜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국을 답사하는데 태국 답사할 때 우리 아버지도 좀 대통령 하시지 보니까 문다혜가 방콕공항에 딱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착착 다 준비가 돼 있었대. 공항에서 우리 공주님을 갖다가 응대하실 분, 그 다음에 공주님 일정에 동행하실 분, 그 다음에 공주님 가가지고 문다혜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도 만나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 통역 같은 거 해주실 분 쫙 섭외해 놓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다혜가 비즈니스 타고 왔겠지. 인코노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버스도 아니었을 것 같아. 딱 비즈니스 딱 내려가지고 태국 공항에 방콕 공항에 탁탁탁
탁탁 내리니까 앞에서 그냥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아이고 문다혜 씨 그 뭐야 잘 오셨습니다. 일정 저희가 이렇게 뭐 차랑 뭐랑 해가지고 통역은 이 사람이 할 겁니다.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문다혜가 어떻게 했냐면요 2018년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답사하고 태국 마음에 드네. 태국 조금 덥기는 한데 제가 태국을 방콕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좋대요. 태국 생각보다 좋네. 우리 태국 가서 삽시다. 그러면서 답사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한 게 뭐냐. 구기동 빌라를 팔아요. 2018년 7월 10일에 구기동 빌라를 그 5억 1천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구기동 빌라를 4월 11일에 2018년 4월 11일에 그 서모 씨가 문다혜한테 증여를 해. 아마 잘려서 증여했나 보다. 막 바가지 막 긁었겠지. 그러니까 오빠 지금까지 뭐 한 게 뭐야. 그러니까 원래 그 구기동 빌라를 2010년에 장가 가기 전에 서모 씨가 그 3억 4,500에 구입한 건데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빌라 너 가져 해가지고 4월 11일에 문다혜한테 증여를 했는데 남편한테 증여 받자마자 그 빌라를 7월 11일 딱 3개월 만에 구기동 빌라를 갖다가 그냥 팔아버리고 그리고 7월 말에 태국으로 이주를 갔다가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는데 그때 이스타항공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평양을 예술단이 방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평양 갈 때 뭐 저기 베이징 갔다가 거기서 고려항공 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판문점을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판문점은 JSA이기 때문에 공동 경비 구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웬만해서는 허락을 안 해주지. 그런데 저 때는 2018년 저 3월에는 저거는 타이 이스타젯이니까 저 항공기는 아닌데 이스타 항공의 그 항공기가 전세기가 떠요. 전세기가 떠가지고 평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예술단을 평양으로 실어 나른 비행기가 대한항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제주항공도 아니고 이스타젯이었어요. 이스타젯. 그것도 이상한 거지. 이스타젯이 뭐 이스타항공이 얼마나 뭐 대단한 항공사라고 평양까지 저렇게 가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저게 김포에서 평양까지 카알이 갔다라고 하면 아시아나가 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두 회사가 합쳐졌지만 옛날에는 이게 다른 회사였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저 이스타항공에서 평양 가는 전세기를 띄웠는데 그때 이상직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꿈이 있었느냐? 북한의 전세기 취향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대요. 저게 2018년 때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2018년 6월 달에 지선에서 누가 경기도지사가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2018년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정부는 정부대로 평양에 예술단 보내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대로 대북 사업하고 그러고 있었던 때가 2018년도였는데 어쨌든 이상직은 야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북한 전세기 취향 신사업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전세기를 취향하려면 이렇게 노선을 갖다 취향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정부로부터 이게 꼭 그 평양이 아니라 뭐 어디 뭐 베트남의 뭐 하노이 노선을 가든 뭐 타이베이 노선을 가든 그런 아주 황금 노선을 딱 잡으려면 정부에서 운항사로 선정해 줘야 되고 노선도 배분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급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항공 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항공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평양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급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때 전세기가 그냥 잠깐 한번 떴다가 왔지만 저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정부가
그 이스타항공이 가라 이렇게 그 운항사 선정해 줘야 되고 노선도 그 허락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항공보험이 안 되니까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항공보험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장난이 아니냐? 지금 평양 가는 거예요. 평양 가가지고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평양 갔는데 북한군이 이상한 비행기다라고 해가지고 그 뭐 미사일 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정부 간에 남북 간에 뭐 한 라인 해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쳐도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잖아요. 생션.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대북 제재 리스크로 인한 잠재적 손해까지 모두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보험회사가 미쳤다고 그걸 갖다가 보험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항공보험이 수천억 원 규모이고 그러면은 보험료는 얼마였겠습니까? 보험료가 미니멈 수십억, 100억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대체해줬다? 정부에서 지급 보증, 포괄적 지급 보증을 해줬다는 거 2018년 3월달에. 그런데 이거는요. 그 국가가 이런 식으로 지급 보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느 법에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동의도 없이 항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지급 보증을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한테? 이스타항공한테 해줬다. 이게 2018년 3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걸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서모 씨가 잘려요. 3월에 이상직 취직해요. 그래가지고 중진공 이사장 돼요. 4월부터 태국 막 봐요. 그 다음에 문다혜가 오케이 사인 딱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자기가 그 살던 집 팔고 태국으로 가가지고 태국에서 취직한 날짜가 언제다? 8월 24일이다.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을 800만 원 받았는데 저는 월급 800이면 좀 싼 거 아니야? 그래도 대통령 사위인데 8천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한 2천 정도는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타이 이스타젯의 그 대표이사의 월급이 얼마였느냐? 대표이사 월급이 400만 원이었대요. 400만 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언론에 나왔을 때 그 기사로는 그때는 서모 씨가 직급이 전무라고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검찰 보도자료 보니까 상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렌트비는 350만 원. 이걸 갖다가 요것만 딱 더하니까 그 월급 800, 렌트비 350 합치면은 1,150만 원 아니겠습니까? 월급이. 그러니까 한 달에 그 문다혜 씨 부부한테 제공됐던 그 돈이 그거를 1년 그러니까 그 2년이면 24개월, 20개월 동안 이 그 한 걸 갖다가 다 모으니까 2억 1,787만 원이 뇌물죄로 구성이 된 거고 뇌물죄로 구성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징역이 기본이 7년에서 10년이 된다. 마지막으로 타이 이스타젯 상황만 말씀드리고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요. AOL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타이 이스타젯은 그 국적이 태국 회사예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태국에서 사업하려면 항공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AOL이라고 해가지고 항공산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항공산업 면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AOC라고 해가지고 항공운항 증명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로서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또 허가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타이스타젯은 항공운항 증명 AOC는커녕 AOL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 비행기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태국하고 방콕하고 서울 노선 이렇게 뭐 황금 노선이다 해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는데 무슨 돈을 갖다가 벌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지도 못해도 최소한 뭐 항공 저 비행기 자기
비행기를 이스타젯에서 사지 않았겠지. 그냥 빌렸겠지. 그러면 비행기 빌린 값, 그다음에 뭐 대표이사 월급 400만 원밖에 안 돼도 대표이사 월급도 줘야 되고, 차 임대료 뭐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수익이 없고 돈만 나가는데 타이 이스타젯이 대한항공 자회사입니까? 돈 많은 회사입니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속 돈만 나가고 그냥 돈 들어오는 건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었다?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임원은 고사하고 과장 한 명 뽑을 그런 그 여유도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데 그 서모 씨를 갖다가 뽑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뽑았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뽑았느냐? 타이스타젯의 그 대표이사 진술에 따르면은 이상직이 2018년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태국 사무실에 와가지고 서모 씨 인적 사항을 서류 같은 거, 이력서 같은 거 틱 던져두고 갔다.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야, 그 사람 뽑아.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 주고 렌트비는 얼마 줘. 이렇게 해가지고 상무로 뽑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용 공고 당연히 없었고, 그 다음에 서모 씨는 보니까 항공 관련된 경력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잉글리시도 굉장히 푸어했다고 그랬잖아요. 플루언트하지도 않고 푸어했다라고 일본 아키라라고 무슨 국장 있어, 훈련국장,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서창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메일 보내고 이메일 받는 일 깨작깨작 하다가 말았대요. 그 다음에 서창호가 자꾸 이름이 나오네. 서모 씨가 취직한 다음에 한국으로 수시로 그냥 한국도 드나들었나 봐. 그 다음에 사무실 나가지도 않고 그냥 나 재택근무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근로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채용도 되기 전에 박 사장한테, 박모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상직 회장님이 전화하셨죠? 이상직 이사장님이 전화하셨죠? 저 언제부터 나가면 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직 의원이 전 의원이 문 대통령 사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모 씨를 갖다가 뽑아서 어떻게 했다? 태국에다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쉬면서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 그러면서 렌트비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준 것이다. 제가 봤을 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뇌물죄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뇌물죄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엔 뇌물 이렇게 사과 상자 같은 데다가 현금도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장 뭐라고 그럴까, 그거 했던 가장 세련된 뇌물 주는 방식이 뭐냐면요, 자식들 취직시켜 주는 거예요. 자식들 취직시켜 주면은 일석이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석이조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 애는 돈 벌어서 좋고 그냥 커리어 쌓아가지고, 혹시 압니까? 만약에 서모 씨가 이렇게 저렇게 일 잘해가지고 이거 커리어 잘 포장해가지고 대한항공 같은데 입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해주는 게 지금 가장 세련된 뇌물 공여 방식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이스타젯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공무원의 딸이 부정 채용됐다고 해가지고 2024년 8월 20일, 작년 8월 20일에 국토부 공무원 항공정보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그거 됐어요. 뭐가 됐느냐?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이상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토부 공무원의 딸을 아마 스튜어디스나 그런 정도로 뽑아줬는데, 이상직은 뇌물 공여,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취직된 국토부 항공정보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죄로 이렇게 처벌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랬는가? 국토부 공무원 딸이 2016년 7월에 취직을 했는데 공인외국어 성적 서류도 없어가지고
탈락해가지고 두 차례나 탈락했는데 이상직이 야 얘 뽑아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그런데 그 국토부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러면 일개 저렇게 하위 직급에 있는 그 딸내미 하나 뽑아준 거 하고 문 대통령 사위를 그 뽑아가지고 거의 그냥 대표이사보다 월급 2배나 그렇게 해가지고 2억이 넘는 돈을 받게 한 그거 하고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딸, 공무원 대통령 사위 취직시켜준 거 월급 준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 딸 그 부정 채용 관련해 가지고 그 항공정보실장은 처벌 받았는데 대통령은 뭐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니까 처벌 안 받는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비판을 갖다가 하시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일을 똑바로 했었어야죠. 이게 벌써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적 이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소했다 그래가지고 왜 기소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느냐? 지금 그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검찰이 왜 눈치 없이 전 대통령 그 민주당의 그 민주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을 겁도 없나? 검찰이 정신 차렸나? 뭐 겁대가리도 없나? 어쨌든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일을 갖다가 그렇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확하게 했었어야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같은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기소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받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임자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기소됐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재판 받을 겁니다. 재판 기소가 됐으니까 안 나올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임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받고 징역 뭐 20년 넘게 받아가지고 얼굴 검해가지고 들락날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임자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재판받고 구속되고 깜빵 생활도 막 뭐 한 1년인가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넘게 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전임자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선택하지 않았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전임자 누굽니까? DJ 전임자 누굽니까? YS 전임자 누굽니까? 노태우. 여기까지가 87년 헌법 이후에 대통령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요. 뭐 계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막 그런데 나라가 그냥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그 희생을 갖다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으면 그냥 이참에 진짜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여당이 그냥 정권 재창출하든 야당이 정권을 탈환해 가든 개헌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